명문가의 비밀, 제8화 태어날 수 없는 아이. 오프닝. 만약 당신의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누군가의 타겟이 된다면?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당신을 가장 잔인하게 배신한다면? 그리고 당신 가족의 행복이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면? 여러분, 지난 7화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50년 동안 글로벌 파마에 갇혀있던 세 번째 남자, 이한석의 등장. 그는 복수를 위해 돌아왔지만 결국 속죄를 선택하는 듯 보였어요. 민준과 서희는 납치됐다가 극적으로 구출됐습니다. 그들의 신혼 첫날 밤은 아름다웠지만 그 이후 시련이 계속됐죠. 하지만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서희는 임신했어요. 준서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습니다. 이한석의 도움으로요. 민우는 미국으로 떠난다고 했어요. 하지만 에필로그에서 우리는 봤습니다. 민우와 수진이 여전히 한국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서희의 임신을 지켜보며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오늘 제8화에서는 더욱 잔인한 대신과 충격적인 진실이 펼쳐집니다. 서희의 출산일이 다가오는데 예상치 못한 위협이 다가옵니다. 민우와 수진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계획한 끔찍한 음모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믿었던 사람의 배신입니다. 명문가의 비밀 제8화 지금 시작합니다. 제한장 민우와 수진의 달콤한 밤. 2026년 10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호텔 펜트하우스. 민우와 수진은 샴페인을 마시며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진은 더 이상 임산부가 아니었습니다. 날씬한 몸매에 섹시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수진이 민우에게 다가가 그의 넥타이를 풀었어요. 손길이 야릇하게 그의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여보, 우리 계획대로 잘 되고 있죠? 수진이 속삭이듯 물었어요. 민우가 수진의 허리를 잡아당겼어요. 완벽해. 서희는 이제 임신 8개월이야. 곧 출산이지.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어요. 처음엔 부드럽게, 하지만 곧 격렬해졌습니다. 수진이 민우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었고, 민우는 수진의 드레스 지퍼를 내렸어요. 침실로 향하는 두 사람의 모습, 옷가지들이 복도에 하나씩 떨어졌습니다. 침대 위로 쓰러지는 두 사람, 달빛이 그들의 얽힌 몸을 비췄어요. 수진의 신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어요. 아, 여보. 좋아. 민우의 거친 숨소리, 땀에 젖은 두 사람의 몸이 하나가 됐습니다. 침대가 삐걱거렸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계속됐어요. 수진아, 너만 있으면 돼. 당신, 사랑해. 민준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절정의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깊이 끌어안았어요.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도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채로 누워있던 수진이 민우의 가슴에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며 물었어요. 여보, 우리 아기는 어디 있어요? 민우가 천장을 보며 대답했어요. 안전한 곳에 있어. 때가 되면 데려올 거야. 수진이 몸을 일으켜 민우 위에 올라탔어요. 그녀의 나체가 달빛에 드러났습니다. 정말 우리 계획대로 될까요? 100억이랑 병원 지분 30%. 민우가 수진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글로벌 파마는 약속을 지킬 거야. 서희의 아기만 손에 넣으면 돼. 수진이 민우에게 키스하며 속삭였어요. 그럼 오늘 밤은 더 즐겨볼까요? 두 사람의 뜨거운 밤은 새벽까지 계속됐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호텔 복도에서 누군가 그들의 방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카메라로 방문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폰으로 방 안의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타겟 확인. 대화 내용 녹음 완료. 증거 확보.
그 사람은 조용히 복도를 빠져나갔어요. 여러분, 민우와 수진을 감시하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도장 서희의 불길한 예감. 같은 시각 민준과 서희의 집. 서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임신 8개월의 배는 많이 불러 있었고 아기의 태동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창밖을 보니 이상한 차 한 대가 집 앞에 계속 서 있었어요. 일주일째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차는 계속 나타났어요. 서희가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우리 아기야. 엄마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바로 그때 민준이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어요. 서희야, 왜 앉아? 몸 안 좋아. 서희가 민준을 보며 말했어요. 오빠, 저 차 좀 봐요. 또 와 있어요.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서희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자신도 불안했습니다. 내일 경호원을 더 배치할게. 걱정하지 마. 서희가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오빠, 무서워요. 왠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민준이 서희를 안으며 말했어요. 아무 일 없을 거야. 내가 지켜줄게. 하지만 그날 밤 서희는 악몽을 꿨어요. 꿈속에서 서희는 병원 분만실에 있었어요. 출산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으앙, 으앙. 서희가 소리쳤어요. 우리 아기 어디 있어요? 하지만 의사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아기를 안고 나타났습니다. 민우였어요. 서희야, 고마워. 좋은 아기를 선물해줘서. 서희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어요. 안 돼, 안 돼. 민준이 황급히 서희를 안았어요. 서희야, 괜찮아. 꿈이야. 서희가 땀에 젖은 채 민준을 붙잡으며 울었어요. 오빠, 민우 삼촌이 우리 아기를 데려갔어요. 민준이 서희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꿈이야. 삼촌은 미국에 있어. 걱정하지 마. 하지만 민준도 불안했어요. 혹시 민우가 정말 한국에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무언가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민준은 박혜진을 불렀어요. 혜진 씨, 민우 형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어요? 혜진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어요. 시도해 볼게요. 하지만 미국에 있다면 추적이 어려울 수 있어요. 1시간 후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회장님, 민우 씨의 휴대폰 신호가 서울에서 잡혀요. 민준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혜진이 화면을 보여줬어요. 강남 쪽이에요. 정확히는 그랜드 호텔 펜트하우스. 민준이 주먹을 쥐었어요. 역시 형은 아직 한국에 있었어. 혜진이 더 충격적인 정보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수진 씨도 같은 곳에 있어요. 그들이 함께 있는 것 같아요.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형이 대체 뭘 계획하는 거야? 여러분, 민우와 수진은 무엇을 계획하고 있을까요? 제세장 배신자의 정치. 같은 날 오후 성도병원 회장실. 민준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참석자는 할아버지 강철수, 아버지 준혁, 박혜진, 그리고 윤미란이었습니다. 민준이 민우와 수진의 호텔 사진을 화면에 띄웠어요. 형이 아직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진과 함께요. 강철수가 책상을 치며 소리쳤어요. 저 놈이 끝까지 배신을 하는구나. 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동생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혜진이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어젯밤 호텔 복도에서 녹음된 대화 내용입니다. 스피커에서 민우와 수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서희의 아기만 손에 넣으면 돼. 글로벌 파마는 약속을 지킬 거야. 100억이랑 병원 지분 30%. 우리 아기는 안전한 곳에 있어. 모두가 충격에 빠졌어요. 윤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기를 납치하려는 거예요?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수진이 임신했다는 게 거짓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연극이었습니다. 준혁이 소리쳤어요. 뭐라고? 혜진이 설명했어요. 수진은 글로벌 파마의 스파이였어요. 5년 전부터 민우 씨를 타겟으로 접근했고 가짜 임신으로 그를 조종한 겁니다. 강철수가 물었어요. 그럼 아기는? 혜진이 대답했어요. 아기는 없었어요. 배에 찬 건 쿠션이었죠. 민우 씨를 완전히 속인 겁니다. 민준이 이를 갈며 말했어요. 글로벌 파마. 그들이 또 바로 그때 혜진의 컴퓨터에 경고 메시지가 떴어요. 외부 접속 감지. 병원 내부 네트워크 해킹 시도. 혜진이 황급히 키보드를 쳤어요. 누군가 우리 시스템에 침입하려고 해요. 혜진이 역추적을 시작했어요. 신호는 병원 내부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범인이 병원 안에 있어요. 민준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위치가 어디죠? 혜진이 화면을 확인했어요. 5층. 산부인과 사무실이에요. 민준이 뛰쳐나갔어요. 강철수와 준혁도 따라갔습니다. 5층 산부인과 사무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민준이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안에서 한 사람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서희의 의료 기록을 복사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윤재혁이었습니다. 서희의 아버지 윤미란의 남편이었죠. 장인어른? 재혁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민준 씨. 민준이 다가가며 물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재혁이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이건 오해야. 강철수가 뒤따라 들어왔어요. 오해. 지금 우리 기밀 정보를 빼돌리고 있잖아. 재혁이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혁이 물었어요. 재혁 씨, 왜 이러는 거요? 재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재혁이 설명했어요. 4일 전, 준서가 또 납치됐어요. 글로벌 파마한테 모두가 충격을 받았어요. 재혁이 말했어요. 그들이 전화했어요. 서희의 출산 정보를 넘기지 않으면 준서를 죽이겠다고. 재혁이 울며 말했어요. 나는 아버지예요. 준서도 내 아들이에요. 서희도 소중하지만 둘 다 지킬 수가 없었어요. 윤미란이 뒤늦게 도착해서 상황을 파악했어요. 여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재혁이 미란을 보며 말했어요.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말하면 준서를 바로 죽인다고. 민준이 재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장인어른, 이해해요. 저라도 같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민준이 혜진을 보며 말했어요. 준서 형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어요? 혜진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포사이트 시스템에 준서 씨의 혈액 샘플이 등록돼 있어요. GPS 추적 시도해 볼게요. 30분 후 준서의 위치가 확인됐어요. 경기도 파주. 폐공장이에요. 민준이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구출하러 갑시다. 강철수가 전화를 걸었어요. 특수부대 10명 출동시켜라. 인질 구출 작전이다. 여러분, 준서 구출 작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내장 준서 구출과 서희의 진통. 새벽 3시 경기도 파주 폐공장. 민준, 강철수, 재혁, 그리고 특수부대원 10명이 조용히 공장에 접근했어요. 경비는 생각보다 허술했습니다. 특수부대장이 손신호를 보냈어요. 대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경비원들을 제압했습니다. 총성 없이 조용하게요. 민준과 재혁이 공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지하실에는 작은 감옥 같은 방이 있었어요. 철문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재혁이 그 문을 향해 달려갔어요. 준서야. 특수부대원이 문을 폭파했어요. 안에 준서가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많이 쇠약해져 있었지만 의식은 있었어요. 아버지. 민준 씨. 재혁이 준서를 풀어주며 안았어요. 아들아. 괜찮니? 준서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 괜찮아. 민준이 준서를 부축했어요. 형님, 빨리 나가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공장 전체에 경보음이 울렸어요. 침입자 감지, 침입자 감지. 스피커에서 민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민준아, 잘 왔다. 기다리고 있었어. 민준이 소리쳤어요. 민우 형, 어디 있어? 민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나는 지금 서희가 있는 곳으로 가는 중이야.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민우가 말했어요. 너희가 준서를 구출하는 동안 나는 서희를 데려가는 거야. 공평하지. 민우가 말했어요. 아, 그리고 서희가 진통을 시작했어. 출산이 임박했대. 민준이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안 돼, 서희. 민준이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순간 강철수가 민준의 팔을 잡았어요. 민준아, 우리한테 계획이 있어. 강철수가 설명했어요. 혜진이가 이미 서희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어. 집에는 미끼만 있어. 민준이 놀라서 물었어요. 정말요? 강철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우리도 바보가 아니야. 재혁 씨가 스파이라는 걸 알고부터 대비책을 세웠지. 강철수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혜진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서희 안전. 강원도 안전가옥 도착. 진통 시작됨. 빨리 오세요. 민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할아버지. 강철수가 말했어요. 가자. 헬기가 대기하고 있어. 민준, 강철수, 재혁, 그리고 구출된 준서는 헬기에 올랐어요. 목적지는 강원도 산속의 안전가옥이었습니다. 1시간 후 헬기가 안전가옥에 도착했어요. 민준이 뛰어내려 안으로 들어가니 서희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땀에 젖어 있었고 진통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오빠. 민준이 서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서희야, 내가 왔어. 산부인과 의사가 검사하며 말했어요. 자궁 경부가 9cm 열렸습니다. 곧 출산이 시작될 거예요. 윤미란이 이미 와 있었어요. 서희의 이마를 닦아주며 말했어요. 서희야, 엄마가 여기 있어. 힘내. 서희가 민준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오빠. 무서워요. 민준이 서희의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어요.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우리 함께해. 20분 후 의사가 말했어요. 이제 힘 주세요. 서희의 비명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민준이 서희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윤미란도 서희를 격려했어요.
우리 딸 잘하고 있어. 힘내. 재혁도 문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발, 우리 딸 무사하게 해주세요. 10분 후,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으앙, 으앙. 의사가 아기를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민준이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바라봤어요. 우리 아들. 서희도 눈물을 흘리며 웃었어요. 오빠. 우리 아기. 의사가 아기를 깨끗이 닦아 서희의 품에 안겨줬어요. 서희가 아기를 안으며 키스했습니다. 우리 아기. 엄마가 지켜줄게. 민준도 아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빠도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모두가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강철수, 준혁, 윤미란, 재혁, 준서 모두가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강준우로 정해졌어요. 여러분, 이제 행복한 결말일까요? 제5장 민우의 분노와 수진의 정치. 같은 시각, 민준의 집 앞. 민우와 수진은 검은 SUV에 타고 있었어요. 그들은 집안이 텅 비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민우가 핸들을 치며 소리쳤어요. 젠장, 속았어. 수진이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네.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미리 옮겼어요. 전화 너머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능한 놈들. 그럼 플랜 B로 가라. 수진이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민우가 수진을 보며 물었어요. 플랜 B가 뭐야? 수진이 냉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강원도 안전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미 위치는 파악했어요. 민우가 시동을 걸었어요. 좋아. 가자. 하지만 수진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그녀는 민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남자. 이제 쓸모가 없어지는군. 수진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주사기였습니다. 민우가 운전하는 동안 수진이 조용히 주사기의 뚜껑을 열었어요. 여보, 잠깐만요. 민우가 수진을 돌아보는 순간 수진이 주사기를 민우의 목에 꽂았어요. 억. 민우가 놀라서 수진을 밀쳐냈지만 이미 약물이 주입됐어요. 수진아. 너. 뭐 한 거야? 민우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차가 비틀거렸습니다. 수진이 재빨리 핸들을 잡아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민우를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당신은 이제 필요 없어요. 민우가 의식을 잃어가며 물었어요.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사랑하지 않았어. 수진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사랑, 처음부터 그런 거 없었어요. 당신은 그냥 도구였을 뿐이에요. 수진이 말했어요. 5년 전 글로벌 파마가 나를 보냈어요. 당신을 이용해서 성도병원의 정보를 빼내라고. 수진이 말했어요. 임신도 거짓이었고, 눈물도 거짓이었고, 사랑도 거짓이었어요. 모든 게 연기였어요.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럼, 우리가 함께 한 모든 시간이. 수진이 대답했어요. 전부 거짓이었죠. 당신은 정말 순진했어요. 믿고 싶은 것만 믿었으니까. 민우가 완전히 의식을 잃었어요. 수진이 차에서 내려 다른 차로 갈아탔어요. 뒷좌석에는 무장한 남자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타겟은 강원도 안전가옥. 출발. 검은 승합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한편 민우가 탄 차 안에서 그는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준혁이었어요. 하지만 민우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수진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제6장 안전가옥 습격. 새벽 5시 강원도 안전가옥. 민준과 서희는 아기 준우를 안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출산 후 3시간이 지났고 서희는 많이 회복됐습니다. 오빠, 우리 아기 정말 예쁘죠? 서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민준이 아기를 안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엄마 아빠 닮아서. 윤미란이 따뜻한 미역국을 가져왔어요. 서희야, 이거 먹어. 기력 회복해야지. 재혁도 옆에서 손주를 보며 행복해했어요. 우리 손주. 정말 건강하게 태어났구나. 준서도 휠체어에 앉아 아기를 보고 있었어요. 조카. 삼촌이 잘 지켜줄게. 모두가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밖에서 총성이 들렸어요. 탕, 탕. 경호원이 무전기로 소리쳤어요. 습격이다. 무장 병력 10명. 민준이 벌떡 일어났어요. 모두 지하로 대피해. 강철수가 권총을 꺼내며 말했어요. 나는 여기 남는다. 준혁도 무기를 집어들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싸우겠습니다. 특수부대원 5명이 전투 태세를 갖췄어요. 하지만 적의 화력이 너무 강했습니다. 타타탕. 총격전이 벌어졌어요. 유리창이 깨지고 벽에 총알 구멍이 뚫렸습니다. 민준이 서희와 아기를 지하 비밀방으로 데려갔어요. 여기서 숨어 있어. 절대 나오면 안 돼. 서희가 두려운 얼굴로 물었어요. 오빠는요? 민준이 대답했어요. 나는 위에서 싸울 거야. 우리 아기 지켜야지. 민준이 서희와 아기에게 마지막 키스를 하고 위로 올라갔어요. 밖에서는 수진이 확성기로 소리치고 있었어요. 민준 씨, 나와요. 아기를 넘기면 다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민준이 창문 너머로 소리쳤어요. 수진, 너 정신 차려. 이게 무슨 짓이야?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정신은 멀쩡해요. 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뿐이에요. 수진이 신호를 보냈어요. 무장 병력이 집 안으로 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이 응전했지만 적의 수가 너무 많았어요. 하나 둘씩 부상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철수가 총에 맞아 쓰러졌어요. 으윽. 준혁이 소리쳤어요. 아버지. 민준이 강철수를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강철수가 힘없이 말했어요. 민준아, 서희와 준우를 지켜.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집 밖에서 폭발음이 들렸어요. 쾅. 수진의 병력 중 3명이 쓰러졌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전투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20명이 넘었습니다. 그들의 리더가 마스크를 벗었어요. 이한석이었어요. 수진 씨, 그만하시죠. 수진이 놀라서 물었어요. 이한석, 당신이 왜 여기 있어? 한석이 대답했어요. 당신들을 막으러 왔죠. 글로벌 파마의 횡포는 이제 끝이에요. 한석의 부대가 수진의 병력을 순식간에 제압했어요. 전문적인 전투 기술이었습니다. 수진이 총을 한석에게 겨눴어요. 한 발짝만 더 오면 쏠 거예요. 하지만 한석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쏴보시죠.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은 끝이에요.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 민우였어요. 약물에서 깨어나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놀라서 돌아봤어요. 민우 씨. 당신. 민우가 말했어요. 왜 나한테 이랬어? 나는 진심이었는데.
수진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처음으로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민우가 다가오며 말했어요. 사랑한다고 했잖아. 거짓말이었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는 순간 수진의 가슴에서 레이저 조준점이 보였어요. 한석의 저격수가 그녀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수진을 밀쳐냈어요. 위험해. 총알이 발사됐어요. 하지만 수진 대신 민우의 어깨를 맞췄습니다. 으윽. 민우가 쓰러졌어요. 수진이 소리쳤어요. 민우 씨. 수진이 민우를 안으며 울었어요. 왜 날 구해줬어? 나는 당신을 배신했는데. 민우가 피를 흘리며 말했어요. 그래도 너를 사랑했으니까. 민우가 의식을 잃었어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총을 내려놓았어요. 그만. 할게요. 다 그만둘게요. 한석의 부대가 수진을 체포했어요. 전투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민우는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제7장 진실과 새로운 시작. 일주일 후 성도병원. 민우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다행히 총알은 급소를 비켜갔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강철수도 회복 중이었어요. 나이가 있어서 회복이 더뎠지만 의식은 명료했습니다. 민준이 민우의 병실을 찾아갔어요. 민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민준을 보며 말했어요. 민준아, 미안하다. 민준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민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나는 너무 어리석었어.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이렇게 됐어. 민우가 말했어요. 수진이가 날 이용한 거 알아. 하지만 그래도 그 시간들이 행복했어. 민준이 민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민우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나는 범죄자야. 횡령도 했고 배신도 했고. 민준이 말했어요. 바로 그때 준혁이 병실에 들어왔어요. 민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혁이 민우를 안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동생아. 형이 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미안해. 두 형제가 함께 울었어요. 한편 수지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그녀는 글로벌 파마의 모든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어요. 왜 자백하는 겁니까? 수진이 대답했어요. 속죄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민우 씨에게 미안해서요. 수진이 말했어요. 처음엔 임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감정이 생긴 것 같아요. 수진이 말했어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수진의 증언으로 글로벌 파마의 한국 지부가 전부 검거됐어요. 50년간의 범죄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한석은 민준을 찾아왔어요. 민준 씨,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준이 물었어요. 이 박사님은 왜 우릴 도와주신 거예요? 한석이 대답했어요. 속죄하고 싶었어요. 나도 복수에 눈이 멀어서 잘못했었죠. 한석이 말했어요. 준우는 특별한 아이예요. 하지만 그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려면 평범한 삶이 필요해요. 한석이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이건 포사이트 시스템의 마스터 키예요. 이제 당신이 관리하세요. 민준이 상자를 받아들며 물었어요. 박사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석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나는 세상을 떠돌아다니려고 해요.
아직 갚아야 할 빚이 많거든요. 한석이 돌아서 걸어가며 말했어요. 준우를 잘 키우세요. 그 아이가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거예요. 한석이 사라졌어요. 민주는 서희와 아기가 있는 병실로 갔어요. 서희는 건강하게 회복했고 준우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오빠, 모든 게 끝났어요? 서희가 물었어요. 민준이 서희와 아기를 안으며 말했어요. 응. 이제 평화로울 거야. 준우가 눈을 뜨고 민준을 바라봤어요. 맑고 깨끗한 눈빛이었습니다. 민준이 아기에게 속삭였어요. 우리 아들, 행복하게 자라렴. 클로징. 네, 여러분. 명문가의 비밀 제8화가 끝났습니다. 민우와 수진의 뜨거운 밤, 하지만 그것은 거짓된 사랑이었어요. 배신자의 정체는 윤재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들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죠. 준서 구출 작전은 성공했고 서희는 건강한 아들 준우를 낳았어요. 수진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글로벌 파마의 스파이였고 민우를 5년간 이용했어요. 안전가옥 습격 사건,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민우의 희생, 그는 수진을 구하기 위해 총알을 맞았어요. 이한석의 등장, 그가 모두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어요. 글로벌 파마의 범죄는 끝났고 가족들은 다시 화해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모든 게 끝난 걸까요? 에필로그 3개월 후 민준과 서희는 준우와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성도병원은 포사이트 시스템을 전 세계에 공개했고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수진을 구한 공로와 진심, 어린 반성이 인정됐습니다. 그는 이제 사회봉사를 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어요. 수진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강철수와 윤미라는 자주 만나 손주를 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준서도 완전히 회복했고 재혁과 미란의 보살핌 속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어느 날 민주는 이상한 소포를 받았습니다. 소포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사진은 1970년대에 찍은 것 같았어요. 젊은 강철수, 윤미란, 이한석,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이었어요. 편지를 읽던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준에게 축하합니다. 1차 게임을 클리어했군요. 하지만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입니다. 당신의 아들 준우는 특별합니다. 우리가 70년간 기다려온 존재죠. 글로벌 파마는 끝났지만 우리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글로벌 파마의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준비하세요.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The Council of Four. 민준이 창밖을 보니 검은 차 여러 대가 집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서희와 준우를 보러 갔어요. 그들은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속삭였어요. 내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만 민준은 알고 있었어요. 더 큰 적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는 적이 누구인지조차 모른다는 것을. 다음 화 예고. 여러분, 제8화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화, 제9화, 네 번째 남자의 저주에서는 더욱 거대한 음모가 펼쳐집니다. The Council of Four, 그들은 누구일까요? 글로벌 파마를 만든 진짜 세력. 네 번째 남자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는 70년 동안 무엇을 계획했을까요? 준우를 노리는 새로운 적들이 나타납니다. 이번엔 전 세계적인 조직이에요. 민우에게 새로운 위기가 찾아옵니다.
수진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강철수의 숨겨진 과거가 폭로됩니다. 그가 70년 전에 저지른 비밀은? 그리고 충격적인 반전, 죽은 줄 알았던 누군가가 살아 돌아옵니다. 더 거대한 음모, 더 위험한 적, 그리고 가족의 사랑을 지키기 위한 목숨 건 싸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작가의 말.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제8화는 어떠셨나요? 민우와 수진의 뜨거운 장면, 독자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했나요? 막장이지만 현실적인 인간의 욕망을 담아보려 했습니다. 수진의 배신, 여러분은 예상하셨나요? 5년간의 거짓 사랑, 가짜 임신, 모든 게 계획이었어요. 민우는 악인이 아니라 피해자였습니다. 윤재혁이 스파이였다는 반전, 하지만 그도 아들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였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민우의 희생, 가슴 아프셨나요? 배신당했지만 그래도 수진을 구한 민우.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준우가 태어났어요. 하지만 에필로그를 보셨죠? 더 큰 위협이 다가오고 있어요. The Council of Four. 이들은 누구일까요? 네 번째 남자는 다음 화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여러분의 예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The Council of Four의 정체는? 네 번째 남자는 누구일까요? 민우와 수진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힘입니다. 다음 화에서 만나요.